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일주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죠?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잘 지냈는데 증시가 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델타 변이나 또 새로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일으킬 만한 바이러스가 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조기 폐장을 하다 보니까 단기에 투자 심리에 대해서 수습할 새 없이 시장에 매도세가 출현한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이후에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대응해왔던 여러 경험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고 학습된 악재는 실제로 악재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오미크론이 우리가 예기치도 못한 블랙스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화이자나 모더나 아니면은 미국의 FDA나 CDC 등에서 발표하는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 빠진 건 아니고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던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이런 기업들 급등을 했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에서는 성명을 낸 게 설령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백신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100일 이내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모더나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게, 실제로 우리는 60일에서 90일이면은 오미크론에 맞는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밝힌 입장이라,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학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있는데, 긴축에 대한 입장을 보이는 연준 위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긴축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 증시에서는 충격을 좀 되돌리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오미크론과 상관을 조금이라도 지어서 보면, 예전에는 백신 한 번 개발을 10년, 15년씩 걸렸었는데 어떻게 백신을 이렇게 빨리 개발하지의 키가 우리도 맞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메신저 RNA라고, 이쪽은 고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시장 자체가 2배 정도 성장한다고 해요. 기존에는 약한 바이러스나 아니면 죽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항체를 형성하는 방식이었는데, 메신저 RNA 방식은 체내에다가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백신을 개발하던 방식으로는 체외에서 이 안정성이 입증된 물질을 만들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 임상 실험을 거쳐서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상용화가 되는데, 그 mRNA 방식으로 하면은 이 기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 기술만 가지고 제일 큰 곳은 모더나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mRNA 기술에 부족함이 있어서 바이오엔테크하고 공동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유럽연합이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한테 나눠주는 형태인데, 그 유럽연합의 그 백신 구매 단가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모더나 백신이 18유로고 그 화이자 백신이 12유로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이자는 시가총액이 한 360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고, 모더나는 시가총액이 지난주에 급등을 해서 한 15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률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보인 거고, 모더나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유통상에 있어서는 모더나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할 때 영하 20도에서 유통을 해야 되고 2에서 8도의 온도에서 30일간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거죠.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운송 유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2에서 8도 사이의 냉장 보관 구간에서는 5일밖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더나 기업도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 백신만 가지고 모더나를 산다고 하면 그거는 좀 말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접종이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처럼 폭발적인 매출을
성장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은 말리고 싶고, 그 mRNA 기술만 놓고 보면 이 시장의 성장성에 있어서 모더나는, 그리고 바이오엔텍도 마찬가지로 탑티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모더나는 심지어 티커도 mRNA예요. 네네. 아무래도 이 mRNA 기술이 수십 년간 계속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아니면 기존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상용 기술에 이르는 기술이다 보니까 성장성이나 잠재력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아요. 백신을 개발할 때에도 이슈가 있었던 게 빠르게 FDA의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생산은 어떻게 할 거야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에 거의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폭등을 했죠. 그것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생산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그거 말고는 mRNA로 백신 개발에 대한 잠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ST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 관련한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도 전에 듣긴 했어요. 앞으로의 10년, 2030년까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 주목한 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업종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